예, 이재명 후보를 대적할 적수가 현재 민주당에선 보이지 않습니다. 자, 오늘 부산, 울산, 경남을 아우르는 영남권 합동연설회 회장에서 있었던 발언부터 먼저 확인하시죠. 경북 안동이 낳고 길러주신 영남의 큰아들, 동토에서 독립운동 하듯이 민주당을 지켜온 여러분이 바로 우리 민주당의 든든한 뿌리입니다.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 덕에 윤석열 정권의 내란을 신속하게 저지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경남에서 2번 낙선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는 일이라 하더라도 누군가는 계란이 되어야 했습니다. 20년 전 노무현 대통령 만든 머리를 맞대고 함께 나라의 미래를 그렸습니다. 저 김동연은 노무현의 계승자가 되겠습니다. 예, 성추인 부의장. 경남지사를 했던 김경수 전 지사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의미 있는 득표가 예상된다. 친문 적자라는 얘기도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예상하는 분들도 계셨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 90.81%라는 너무 압도적인 숫자가 나왔고요. 김경수 5.93, 김동연 3.26. 자, 어제 충청도와 합치면요. 숫자는 이렇습니다. 89.56 대 5.17, 5.27. 예, 어떻게 숫자 보세요? 일단 영남 지역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김경수 후보가 경남 도지사 출신이니까 조금 더 많은 득표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예측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안 나왔던 게 아무래도 중앙 정치에서 오래 떨어져 있던 것이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 지지를 나타낼 거라는 걸 예측 못했던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이 조금 더 약진해줬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일단 그래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누적 득표율 거의 90%에 육박하는 득표율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이 경선이 의미가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가 지금 예를 들면 한 90점 정도의 후보라면은 저 나머지 후보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최종 후보가 될 때까지 그런 과정들을 보여줘야 최종 100점짜리 후보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 후보들의 목소리를 그냥 군소 후보들의 목소리일 뿐이다라고 치부해버릴 경우 본선에서도 그냥 90점짜리 후보로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저 두 분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지금 정책 토론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재명 후보는 계속해서 실용주의, 좀 더 중도 보수로 나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두 후보는 민주당의 전통적 가치인 진보적 가치를 계속 지켜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목소리를 좀 녹아내는 과정이 저는 이재명 후보가 좀 더 본인의 경쟁력을 키우는 과정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두 후보의 경쟁력이 낮다고 해서 이렇게 의미 없는 경선이다라고 얘기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사실 충청권부터 먼저 중원부터 공략을 시작했죠. 민주당의 이 경선 과정이요. 그리고 이제 동진, 영남으로 갔고요. 그다음에 호남, 그리고 수도권으로 올라오는 이런 스케줄입니다. 자, 민주당 입장에서는 영남에서 국민의힘의 어쨌든 지지를 조금이라도 가져와야 더 크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내놓았습니다. 부산을 명실상부한 해양 도시로 일으켜 세우고 북극 항로가 열어젖힐 새로운 대항해 시대의 중심에 부울경이 위치하게 될 것입니다. 산업화의 신화, 대구 경북에는 2차 산업 벨트와 미래형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를 확실히 조성하고 바이오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키우겠습니다. 부울경과 대구 경북의 제조업은 AI와 디지털 전환을 통해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런 일자리로 만들겠습니다. 한미 FTA와 환율 협상에서 당당히 성공하고 맞섰습니다. 다시 등장한 트럼프에 맞서 국익과 경제를 지켜낼 사람 누구입니까? 바로 저 김동연입니다. 예, 물론 지금 두 사람 아직 끝난 거 아니다. 아직 다른 경선도 있고 여론조사 50%도 남아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후보들 당연히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소영 평론가 네. 보실 때는 의미 있는 2등 또는 착한 2등, 그래서 차기를 노려보겠다.
근데 두 사람의 현재로서의 지지율은 거의 비슷하게 낮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그러니까 적극적 도전을 해야죠. 근데 경선은 경쟁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두 분의 방점은 소극적 완주에 찍혀져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든 실리형 경선 전략으로 이걸 마무리하겠다는데 국민들은 갈등 속에서 그다음에 충돌 속에서 당원들은 뭔가 그다음에 담대한 비전을 보거나 그 차기 경쟁력을 보는 거지 순치돼 있는 분, 난 아류 이재명이에요. 라고 하는 것에 감동받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사실 이제 남은 21일부터 27일까지 이제 여론조사를 이제 특정하지 않은 날에 이제 돌려가지고 아마 50% 여론조사 할 것 같은데 큰 변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이번 여론조사 경선 과정에서 그 경선 여론조사를 담당할 기관이 지난번에 이제 부적격자가 이번에 총선에서 된 대가 또 다시 이름 바꿔서 들어왔고 이런 작은 논란이 있어서 이렇게 좀 디테일한 관리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호남은 큰 의미 없고 수도권에서 김동연 경기지사가 얼만큼 유의미한 예. 득표를 하느냐 관건이지 이제는 나머지 착한 2등이니 뭐 대안 2등이니 이런 부분에는 큰 관심이 없을 예. 민주당 경선입니다. 과연 완주를 다들 하게 될지요? 예.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과거 전당대회 당대표 될 때 득표율을 보면 77%, 85% 이렇게 나왔는데 이번에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90%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 굉장한 숫자여서 깜짝 놀라서 소개를 좀 해드립니다.